이번 영상은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에 관련돼서 저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유튜브라든가 구글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2022년도 상반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거나 아니면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, 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민들이 또 많은 그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죠.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역사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이거를 제가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지식은 없는데, 일단 그 전쟁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서로가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장점, 단점, 상대방의 약점과 강점을 웬만큼은 다 알고 있죠. 원래 이제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 국가나 그 상대방의 국가는 정상적으로 국방과 안보력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다 정보를 입수를 하죠. 요새는 옛날하고 조금 달라서 굉장히 그 세밀하게 어떤 특정한 지역을 볼 수가 있고 들을 수도 있고, 때에 따라서는 아주 일반인들이 전혀 만질 수 없는 각종 정보통신 기술 장비를 통해서 그런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징후를 빨리 파악하죠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상대의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보면서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최대한 전쟁을 하더라도 민간인 사상자는 일으키지 않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도 하고, 또 우리가 국제 조약이라든가 국제 협약에 따라서 군인을 포로로 이제 잡았다든가 부상당한 군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도 그런 규약을 웬만큼 다 지켜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제약 조건이 의외로 많아요. 그러니까 우리 국가는 우리 국가의 상태를 잘 알고 있고, 상대방 국가의 상태도 웬만큼 알고 있고, 각종 규칙이라든가 조약이라든가 국제협약, 그 다음에 그 주변 국가에서 보고 있는 주변 국가의 눈을 상당히 많이 의식하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. 물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군인은 오로지 전투에만 집중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.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고려해야 될 점이 많죠. 그래서 이 러시아의 국방력은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, 우크라이나의 국방력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, 러시아 입장에서는 뜻하는 대로 지금 전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지금 감수하면서 열심히 방어를 하고 있죠.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태를 보면 두 가지를 제가 느끼는데, 첫 번째가 SNS 전쟁입니다. SNS 전쟁은 이 여론전이에요. 이게 예전의 표현은 여론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우리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상대 국가 국민과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, 주변국이 나의 국가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론전인데, 이번 전쟁의 최대의 관점은 SNS 여론전이에요. 누가 뭐라 그래도 트위터에 다 올리죠.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유튜브, 그 다음에 통신을 아무리 차단한다고 해도 인공위성 그리고 지상에서 특정한 중계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인터넷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. 제가 볼 때는요. 그리고 이게 지금
섬나라와 섬나라가 싸워서 옆에 뭐 태평양 같은 이런 엄청난 그 지리적인 어떤 그 장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다 다른 나라가 바로 인접해서 다 붙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SNS 여론전을 펼치기가 너무나 좋고, 일단 자 전기, 자 그다음에 뭐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PC, 그러니까 통신 장비, 자 그리고 인터넷만 제대로 연결이 되면은 약간 느리더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이렇다. 지금 우리 군대의 상황은 이렇다. 적군의 상황은 이렇다. 자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. 우리나라 국민은 이렇게 죽었다. 뭐 쟤네는 이렇다. 우리는 저렇다. 이거를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언젠간 누군간 금방 봐요. 그러다 보니까 SNS 여론전이 이번 전쟁에 엄청난 변수가 된 겁니다. 자, 총을 안 들어도 되고, 자, 내가 안 죽고 안 다치고도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게 이번에 SNS 여론전인데, 이게 저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. 뭐 국제사회로부터의 어떤 지지를 이끌어내고, 동정심을 유발하고, 그 다음에 뭐 특정한 뭐 지역에 대해서, 특정한 뭐 군대에 대해서, 뭐 특정한 지도자에 대해서, 자 우리 편은 잘했고 상대편은 못했다. 우리는 착하고 상대편은 나쁘다.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SNS 여론전입니다. 그래서 이 초반에 이게 만약에 한 30년 전에 만약에 이런 전쟁을 했었으면은 뭐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더 다른 한참 멀리 있는 나라인데 아마 보도도 잘 안 됐을 거고, 보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만 아마 보도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뭐 다만 뭐 저만 하더라도 집에서 이렇게 실시간 그 유튜브 중계 같은 거 수시로 확인하면서 아 이게 전황, 자 전쟁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을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 SNS 여론전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고,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직격탄으로 올 수 있는 그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 식량 문제입니다. 자 우크라이나가 그 세계적인 곡창지대죠.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에서 나오는 이제 기름, 뭐 우리가 올리브유라고 하는 것처럼 해바라기 씨유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팔죠. 자 그런 우크라이나는 이제 평야지대고, 자 이게 그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땅도 비옥하고 온화해요. 날씨가 온화해요.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국기를 보면 이제 위에가 파란색이고 아래가 이제 저 노란색 계열로 돼 있는데, 뭐 이제 파란색은 이제 푸른 하늘, 이제 아래에 있는 그 노란색은 어떤 사람은 이걸 이제 그 밀이 자랐을 때 그 멀리서 보면 아주 이제 그 굉장히 풍족해 보이거든요. 색깔도 노란색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더 그 의미를 담아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전부 해바라기예요. 그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면요. 그만큼 그 산이 없고 엄청나게 큰 평야지대에 전부 다 이제 농산물, 곡식이 잘 자라다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농산물 수출을 해서 많은 그 국가 경제를 이끌어낸 거고,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바다의 항구를 점령하는 게 러시아의 국익을 이끌어내는 높이는 상당히 중요한 그 교두보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얼지 않는 바다라고 하죠. 이제 부동항이라고 하는데, 부동항을 추운 곳에 있는 나라는 이제 자신의 항구가 항상 얼면 안 된다는 게 있고, 이제 저곳의 항구를 우리가 교류를 하고 아주 때에 따라서는 정복을 해서 이제 물자 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를 정말 눈이 빠지게 이제 그 굉장히 열망을 해요. 이거는 대체로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. 자 그리고 열대지방에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항구라든가 이런 그 아주 그 고전적인 무역을 이루는 기지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열망하고, 저걸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, 때에 따라서는 저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,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양쪽에 지금 국익이 엄청나게 충돌을 해서 전쟁까지 일어난 건데, 이 식량의 어떤 그 생산,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다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100% 악영향이죠.
우리가 당장 밀가루를 안 먹으면 뭐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정도고요. 그 다음에 뭐 닭을 튀긴다든가 무슨 음식에 전부 다 기름 조금씩은 다 들어가잖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식료품 값의 인상. 자, 먹거리의 가격이 인상되면은 당연히 물가 인상은 이거는 뭐 거의 뭐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 아주 뭐 뜻하지 않게 자,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어떤 전쟁 상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, 식량의 어떤 교류 문제, 교역이라 그러죠. 교역 문제. 그다음에 그에 따른 2차, 3차 산업의 어떤 그 가격 상승을 이제 유도하게 되고요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인상되고,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되다 보면 금리의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됩니다. 근데 금리를 여기서 또 인상하면은 물가에 또 이제 또 영향을 주는 거고요.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완전히 생태계처럼 이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이게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우리나라의 경제, 자, 이번에 가을이나 겨울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미리 이걸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구상의 어느 특정한 국가의 전쟁이 자, 다른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자, SNS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이 더 확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이게 수업 시간에 만약에 이런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이런 만약에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완전히 다 압축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. 제 수준에서는요. 자, 그래서 이 정도 영상에서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